순살자이, 통뼈 캐슬, 흐르지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들입니다. GS건설의 자이 아파트는 배우 이영애의 광고와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장착한 후 오랜 기간 1군 탑티어 건설사로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철근을 빠뜨리고 지었다가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이른바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장맛비가 내리자 입주 3개월 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의 보행로가 침수되었고 92만 대 1의 줍줍 경쟁률을 기록했던 흑석 자이 아파트는 로비에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휘경동 휘경자이는 폭우 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면이 목격되어 물갈비 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이 아파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긴 했지만 이는 GS건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아파트 외벽 시멘트를 뚫고 철근이 빠져나와서 통뼈 캐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인천 검암역의 로얄 파크시티 프로지오 역시 입주 2주 만에 비상구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며 흐르지오라는 우픈 별명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2020년경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아예 재건축 초기 단계였다면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분양가를 높여 책정하면 되겠지만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곳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분양가 협상이 끝난 후라 올라버린 원자재 가격을 건설사들이 모두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원래 사용되어야 하는 것보다 자재의 양이나 질을 줄이는 형태로 공사비를 아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의 안정성에 대해 사람들의 불안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재값 폭등이 있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이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식 15년 이하인 준신축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최근 지어진 신축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해서 실수요자들이 더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평형은 84 타입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형인 곳, 금액은 7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추려진 아파트 단지 중 가격 대비 입지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7개 구의 7개 단지를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7억대에서 9억대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서울 준신축 아파트들을 한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5분짜리 영상을 하나 제작하기까지는 20시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로 2008년식 416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보시면 종로구와 성북구가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하여 왼쪽은 종로구, 오른쪽과 북쪽은 성북구입니다. 6호선 창신역의 초역세권이면서 1호선 동묘 앞 역까지도 도보 약 12분 거리입니다. 2호선 신설동역과 4호선 동대문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서울 어디를 가건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 명신초등학교로 단지에서 1분 거리인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근처의 중학교는 한성여중뿐이라 남아를 키우는 경우 학교 배정이 좋지 않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 신통기획이 확정되어 2,0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의 바로 아래쪽에 이 두 곳이 현재는 언덕도 많고 낙후되어 있으나 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년 전부터도 이야기가 있던 내용이지만 얼마 전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안을 확정하며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의 거주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32평형은 2022년 1월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후로는 아직 거래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9억 8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4억 8천만 원부터로 매매 전세의 갭은 약 5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중구입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로 2008년식 1870세대 아파트입니다. 교통으로 치면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 중 단연 1등입니다.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신설동역, 동묘 앞역, 신당역까지 무려 3개이며 여기서 이용 가능한 노선이 1호선, 2호선, 2호선 신설동행, 6호선, 우이신설선까지 총 5개입니다. 여기에 GTX-B 노선의 수혜단지이기도 하니 그야말로 사방팔방 어디로 가건 교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복합이라 1, 2층이 상가이다 보니 어수선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웬만한 상권을 다 갖추고 있어서 생활은 편리해 보입니다.
길 건너에는 왕십리를 대표하는 왕십리 텐즈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단지가 근처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쉬운 점은 학군입니다. 배정되는 광희초등학교가 약 9분 거리로 떨어져 있고 중고등학교도 거리가 멀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때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를 찍었는데 최근에는 9억 초반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호가는 9억 5천만 원부터이며 전세 매물은 5억 2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 전세의 갭은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송파구입니다.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9억대로 매수 가능한 15년 이내 30평대 아파트입니다. 바로 송파 파크데이 1단지 아파트로 2011년식 812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이긴 하지만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마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5호선 마천역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15분이며 파크데일 1단지, 2단지를 제외하면 주변은 낙후된 빌라단지입니다. 현재 입지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입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 10년 후에는 이곳이 크게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여 마천 유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거여역, 마천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거여동의 2개 지역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입주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보이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재개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뉴타운 형태의 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 파크데일 1, 2단지의 가치도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13억 3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되었다가 올해 3월에는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36%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이 9억 5천만 원부터 고층이 9억 8천만 원부터이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로 2020년식 3045세대 아파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중 가장 신축이고 세대수도 가장 많습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아파트 입구까지는 약 15분이지만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남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 초품하면서 아래 개남공원에서 산책하기 좋은 숲세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신정 내거리역 오른쪽이 목동 단지들이라 목동 학원가를 차로 5분, 10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동의 단지들이 재건축을 시작하면 이주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단점은 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서울 끝자락이라 교통이 좀 아쉽다는 것과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라 비행기 소음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4억 3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되었다가 직거래를 제외해도 8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44%가 하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거래량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반등하였고 최근에는 9억 중반에서 10억 초반으로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저층이 9억 4천만 원부터 고층은 10억 3천만 원부터이며 전세 매물은 5억 8천만 원부터로 매매 전세의 갭은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강일 리버파크 8단지로 2009년식 410세대 아파트입니다. 강일동은 고덕 상일동과 미사 신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네가 작고 인프라가 많지 않다 보니 행정구역은 서울 강동구이지만 고덕 상일동보다는 경기도 미사 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지를 보면 5호선 강일역에서 별말 근린공원을 통해 도보 약 10분 정도로 이동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9호선도 연장될 계획이라 개통되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단지에서 5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때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올해 2월에는 7억 후반에서 8억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호가도 다른 단지에 비해 덜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8억 5천만 원부터 올라와 있고 전세는 5억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매 전세의 갭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삼선 푸르지오로 2008년식 864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처음 소개해드린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연식도 동일한 2008년식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호가가 9억 8천만 원부터 있던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에 비해 이 아파트는 호가가 8억 초반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단순히 종로구와 성북구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이 주변 일대는 언덕이 많은 지역이라 기본적으로 경사가 있는데 종로 센트레빌 아파트는 워낙 여기서 가깝고 지하철에서 나오면 바로 아파트로 연결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경사가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삼선 대우 프루지오의 경우에는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신역에서부터 아파트까지 언덕을 약 10분 정도 올라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10억 8,500만 원의 최고가 거래되었다가 최근에는 8억 초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은 중층이 8억 1천만 원부터이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로 2011년식 1106세대 아파트입니다. 6호선 세전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도보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총 6천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 옆으로 백년산을 끼고 있어서 산뷰가 나오고 공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산 밑이라 아무래도 언덕은 꽤 있는 편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올해 서부선이 착공될 예정으로 향후 개통 시에는 신촌, 여의도, 노량진을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결이 될 것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1억 3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7억 중반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은 1층이 7억 5천만 원부터입니다. 1층이지만 평범한 1층은 아닙니다. 사진처럼 엄청난 높이의 필로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층 높이 정도라고 하니 사생활 보호나 뷰는 훨씬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매물은 4억 2천만 원부터 있으며 매매 전세의 갭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단지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7억대에서 9억대로 접근 가능한 서울 신축, 준신축 단지 중 입지적으로 강점이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실수요자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